자, 잘 쓰셨죠? 예. 네. 등기 대상 또 보도록 하죠. 등기 대상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여러분 교재에서 실체법, 절차법 나오는데, 등기 대상에서 볼 거, 이건 시험에 나올 건 아니고요. 개념만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실체법이란 법률이 있고, 또 하나가 절차법이란 말이 따라붙는데, 실체법은 민법이 따지는 법이 실체법이고, 절차법은 부동산 등기법이 따지는 법이에요. 서로 법이 다르다 보니까 등기하는 사항이 좀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제 아직 뭐 186조란 말 쓰면 안 되니까, 민법 같은 경우 등기하라고 규정한 것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주인이 바뀌는 경우만 등기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등기를 안 하게 되면 주인이 바뀌지 않는 사항만 등기하도록 규정한 것이 민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법률행위는 등기에 효과가 있다고 규정하다 보니까 이제 법률행위만 등기하도록 규정한 반면에, 등기법의 경우는 법률행위도 등기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법률 규정도 등기를 해야 하고, 심지어는 표제부 등기라는 등기도 등기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아직 표제부란 말 아직 안 배웠죠?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부가 있고 을구 세 개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표제부, 갑부, 을구란 말이 나오는데, 어떤 집인가 알고 싶은 것이 표제부예요. 아까 쉽게 얘기해서 토지 등기할 때 등기하는 사항 4가지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토지 등기하는 사항이 도시락 반찬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기억나세요? 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등기하는 것이 표제부입니다. 표제부. 표제부에 등기하게 되어 있고, 누가 주인인가 궁금하더라. 어딜 열어보느냐? 갑구를 열어보는 것이에요. 어디라고요? 갑구, 갑을 변경할 때. 근데 저당권, 돈 빌려온 게 궁금하더라. 이때는 을구를 열어보게 되면 어떤 권리가 있는가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소유권을 기재하는 것은 갑구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을구로 등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아직 안 배웠지만 지상권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이 아니에요? 소유권이 아니죠? 그러면 을구로 가는 겁니다. 전세권은 갑구, 을구, 임차권도 을구, 지역권도 을구, 소유권만 갑구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구성인데, 누가 주인인가 궁금하게 되면 갑구를 보는 것이고, 저당권 등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을구를 보는 거예요. 어떤 부동산인가 궁금하더라. 이때는 표제부를 열어보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등기할 수 있으면 다 등기사항으로 포함을 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 등기할 사항은 등기법이 훨씬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이건 낼 건 아니니까 간단히 개념만 좀 이해하시는데, 실제법의 경우는 여러분 교재 보시니까 1번에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다 나와 있고, 2번에 민법 제 186조라고 나와 있죠. 법률 행위만 등기해라요. 하지만 오른쪽 번의 절차법의 경우는 실체법상 등기사항을 포함시킬 것이며, 187조 법률 규정도 등기해야 되고, 부동산 표시의 등기, 다른 말로 표제부 등기도 등기하도록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위는 어디가 더 넓어요? 절차법이 넓어요? 실체법이 넓어요? 절차법이 넓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헷갈리시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네. 민법 이중환 교수님이 등치가 커요? 제가 커요? 제가 크죠? 네, 그래서 제가 크니까 등기사항이 제가 더 많은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동기 교수님이 개론 강의 하시죠? 이중환 교수가 또 민법 강의 하죠? 저랑 다 친구예요. 네. 제 욕 안 하던가요? 안 해요? 제 욕 잘하던데? 아직까지 욕 안 했어요? 아직 본색에 드러나지 않았구나. 좀 드러나면 이제 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게 되면 이제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시험에 나올 건 아니니까. 실체법에서 등기할 사항은 가로 안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56페이지에 맨 꼭대기 그림을 원이 2개가 있죠. 까맣게 칠해진 게 실체법 민법이고, 허연 바탕이 절차법 등기법입니다. 어디가 넓어요? 절차법이 훨씬 넓죠. 그것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고, 시험을 내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등기 대상이 물건이란 말이 나오는데, 물건은 일단 크게 나눠서 토지와 건물 등기하는 것이 기본 틀이에요. 등기하는 물건의 경우는 현재 등기부가 토지와 건물 나눠져 있다 보니까 토지하고 건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토지라고 칭하는 것은 지적법상 하나의 필지로 확정이 된 경우 등기하는 것이 기본 원리고, 건물도 한동 건물로 구획이 정리가 된 경우 등기하는 것이 여기 과정인데,
하나의 필지로 인정하는 것은 대장성 나와 있으니 별 문제가 없지만 건물의 경우는 하나의 건물로 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건물이 이렇게 하나에 대지하는 하나의 건물이 있대요. 이것도 한동 건물로 인정하게 돼 있고 반대로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이 여러 개가 있더라요. 주된 건물도 있고 부속 건물이 있는 경우 이런 건물 본 적 있어요?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이 많이 있는 거? 대표적인 건물이 한옥집. 한옥집은 안채가 있고 사랑채 있고 별채가 있고 많이 있잖아요. 다 떨어져 있죠? 그럼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이 여러 개가 있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하나의 건물이에요. 그래서 울타리는 하나에 있기 때문에 이거 다 한동 건물로 인정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렇게 하나의 건물이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각 층마다 다 나눠져 있네요. 이때 한 칸을 한 동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건물을 뭐라고 부르냐? 이런 건물을 구분 건물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구분 건물, 하나의 건물을 나눈 경우에 구분이란 말 씁니다. 구분 건물이란 말 쓰는데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구분 건물로 인정이 되어서 외관상 100일 동안 하나의 건물이 있지만 세대별로 등기부를 따로따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한동 건물을 인정하는 것이 여기 차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기본 취지인데 문제는 토지와 건물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해서 박스가 나옵니다. 첫 번째 등기할 수 있는 물건부터 설명드릴게요.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하천법이 적용되지 않은 하천 등기할 수 있도록 2008년도부터 법이 개정이 됩니다. 옛날엔 하천 등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가 2008년도에 하천법을 개정하면서 등기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어요. 하천으로 등기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1월달 가시면 하천 등기 못하는 거 몇 개 있다가 배워요. 지금은 뭐 그거 아직 외울 건 아니니까 지금 개념만 하천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 도로법상 도로 등기할 수가 있는데 가로 열고 써놓으실 말이 사도 뭐라고요? 사도란 얘기는 개인이 설치한 도로. 그럼 국도가 있고 사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도 같은 경우는 등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사도 내 땅인가요? 그 내 소유권을 알리기 위해서 등기할 수는 있게 됩니다. 사도도 도로법에 저촉을 받아요. 도로법상 도로지만 등기할 수 있고요. 유류주장 탱크하고 송유관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 등기 가능하며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이란 말이 나오는데 아파트는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어요. 뭐하고 뭐? 전유 부분, 공용 부분이 있는데 여기 아파트 있다고 가정을 하고 아파트 몇 층 이상이 돼야 돼요? 5층 이상부터 아파트입니다. 그럼 4층 몇 개는 하나 더 그래야지. 5층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여기 계단, 복도, 승강기가 있겠죠? 계단, 복도, 승강기. 오케이? 계단 없는 데 사세요? 계단 없으면 밧줄 매야 되니까 이 말이 안 되고 계단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 관리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있을 경우에 여기 내가 사는 집이 501호일 경우 501호를 내가 쓰는 부분을 얘를 전유 부분이라고 불러요. 전유 부분. 그럼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나 관리실 같은 경우는 혼자 사용을 하나요? 공동이 사용하나요? 공동이 사용한 거 요거를 공용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아파트는 건물이 크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사용하는 전유 부분이란 부분이 있고 공동이 사용하는 공용 부분이 있는데 이 전유 부분은 당연히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등기하는 것은 뭐 문제될 거 없는 반면에 공용 부분의 경우는 이 계단, 복도, 승강기를 다른 말로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관리실 같은 경우를 규약상 공용이라고 불러요. 나눌 때. 아파트가 존재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계단이나 복도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구조상 공용으로 부른 반면에 이 관리실 같은 경우 반드시 있을까? 반드시 없어도 될까? 아파트 같은 경우 대부분도 관리실이 있지만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관리실이 반드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관리실이 반드시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입주민끼리 투자라고 해서 합의하에 설치한 이런 공용 부분을 규약상 공용이라고 불러요. 근데 두 가지 나눠지는데 그럼 구조상 공용 부분, 계단, 복도, 승강기 등기할 수 있을까? 이건 등기할 수 없습니다. 등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소유권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단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전 집 안 사요. 계단만 살 거예요. 토익료 받아야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계단은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규약상 공용 부분은 건물이 따로 있나요? 관리실은?
예, 그럼 얘는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이 관리실은 누구 건가요? 입주민 전원 거죠? 그럼 누구 건을 알리려고 소유권을 굳이 알리기 위해 등기부를 둘 필요는 없으니까 희한한 것이 이 규약성 공인부분은 등기부를 두긴 두지만 표제부만 가지고 있지 갑굴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약성 공인부분은 등기할 수가 있더라요. 아파트 관리실도 등기부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나와요. 밑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구분 건물의 전용 부분 등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규약성 공인부분 등기할 수가 있더라요. 하지만 오른쪽 칸에 4번에 구조상 공인부분은 등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조상 공인부분은 모르면 하더라. 쉽게 얘기해서 계단, 승강기면들 기하시고 규약성 공인부분은 뭘로 이해하실 것? 아파트 관리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구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아파트의 지하실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 나중에 상가 진 다음에 지하 상가도 분양을 해요. 그 다음에 농업용 고정식 온실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용 고정식 온실이라는 얘기는 유료 온실이에요. 등기할 수 있는 반면에 반대로 오른쪽에 비닐하우스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비닐하우스가 가설이죠, 가설. 뜯어보면 없어지니까 그건 함부로 등기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기할 수 있을까? 모델하우스 다른 말 견본주택 등기할 수 없습니다. 뜯어버리면 다 없어지니까. 하지만 유료 온실만 등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 쓰지 마시고 5번에 있잖아요. 가설 건축물하고 모델하우스 등기 안 되고요. 비각 등기할 수 있더라. 비각이 뭡니까? 참 어려운 말인데 비각이 뭐예요? 예. 종각은 아세요? 전철역? 종각역 가면 뭐가 있나요? 고심각종이 있고 이 종을 보호하려고 누각을 세워놨죠? 종을 보호하기 세운 누각을 뭐라고 부르냐 얘가 종각이에요. 누각이. 반대로 광개토대왕 비석이 있더라. 이 비석 보호하려고 세운 누각이 있더라. 이 누각을 뭐라고 부르냐? 비석을 보호하는 누각을 비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종각 등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 비각 등기할 수 있으니까 종각도 등기할 수 있어야지 당연히. 이해 갔어요? 그럼 종각이나 비각은 벽이 있어요? 지붕이 있어요? 벽이 있어요? 없어요? 벽이 있으면 종소리가 안 퍼지니까 벽은 없어. 기둥만 있어야죠. 지붕은 있나요? 네, 건물로 등기할 수 있냐 없냐 가장 큰 기준이 지붕이 있냐 없냐예요. 지붕이 있으면 등기할 수 있어요. 지붕이 없으면 등기를 못합니다. 그 사이로, 저 비각은 뭔지 이해했다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로가 뭘까? 사이코가 아니라 사이로. 사이로라는 것은 원통용 쇠로 지은 건축물을 사이로라고 불러요. 원통용 쇠로 지은 건축물들. 저 레미콘 공장 가게 되면 이 동그란 이런 쇠로 지은 큰 구조물들이 있잖아요. 또 큰 목장 가면은 이렇게 사료 보관하는 동그란 이런 구조물들. 그게 사이로예요. 뭔 말인지 갔어요? 네, 나중에 그래도 모르시면 네이버 창에다가 사이로 친 다음에 검색을 딱 누르면 사진 딱 나올 거예요. 그럼 사이로 쇠로 지은 원통형 건물들을 뭐라고 부른다? 사이로라고 부릅니다.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기할 수가 있는데 지하주차장의 경우는 또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다요. 이건 부속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또 공동 지하주차장은 밑에 거기 가로 안에 써있죠. 부속 건물이라고. 예,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다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전 아파트 안 사고 뭘 사느냐? 주차장 살 겁니다. 주차비 받아야죠. 그래서 공동주차장 내 앞으로 등기할 수 없는 거예요. 구속 건물로 등기는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고 반대로 오른쪽에 공유 수면화의 토지, 공유 수면화의 토지라는 것은 바닷가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등기할 수 없고요. 방조제, 부속시설물, 배수, 관문, 양수기 등기가 안 됩니다. 그럼 방조제 등기할 수 있을까? 방조제 등기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자, 아파트 전용 부분 등기할 수 있나요? 있죠? 그럼 자, 우리 집이 501호다. 501호 당연히 얘는 등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501호 현관 문짝 등기할 수 있을까? 이건 등기 못 하겠죠? 아니 집 사시면
안방 문자, 현관 다 따로따로 등기한 거 아니잖아요. 501호만 등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1호만 등기하는 거지 현관 문자가 등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방조제까지 등기할 수 있지만 배수 관문은 등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등기는 어디까지만? 방조제까지만 등기하는 거예요. 방조제가 우리가 지목부에 원래 지난주에 설명드렸었는데 방조제 지목은 제방입니다. 그래서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을 막기 위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까지는 지목이 제방입니다. 라고 설명드린 게 있었걸랑요? 자, 제방으로 등기할 수는 있습니다. 방조제. 그럼 등기 어디까지만 하시라고요? 제방까지만. 마찬가지로 방수문 등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상 가설건축물 모델로 설명드렸고, 양어장 등기 안 되고, 5개 수용장 등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등기할 수 없고, 급유 탱크 등기할 수 없고요. 지하상가나 시장 복도에 복도나 계단, 이 복도와 계단이 또 뭐다? 공용 부분. 등기 당연히 안 되겠죠. 네, 터널, 교량, 터널 등기 다 할 수가 없어요. 한강 다리가 건축물인가요? 건축물이죠? 한강 다리 누구 거예요? 그 누구 건지 딱 알아야, 또 등기부 봐야 알아요? 등기할 수 없다요. 그래서 그런 거 등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제 물건에 대한 설명인데, 물건에 대해서 나중에 책 보시면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간단히 외우지 마시고 저절로 외우십니다. 기본 틀은 요것만 잡으세요. 아직은. 토지의 경우는 어떻게 해라? 하나의 필지로 확정이 된 경우 등기한다 잡아놓으시고, 건물의 경우도 한 동 건물 확정이 된 경우 등기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 취지는 우리가 지적을 배울 당시에는 장부의 작성 순서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대장이 먼저, 등기가 먼저. 선대장 후 등기예요. 대장을 만들어 놔야지만 대장을 통해 등기부를 개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필지라는 얘기는 토지대장이 있든 반대로 건축물, 임야대장이 있든 대장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건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물 대장이 있을 경우에 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대장이 없는 경우는 원칙으로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대장이 먼저냐 등기가 먼저냐 그 순서는 선, 대장, 후 등기 순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 설명드릴 당시에 여러분이 건축허가 받아 집을 짓게 되면 공사 끝났네요. 이 건물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옛날 말로 준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준공이 딱 떨어지게 되면 구청에서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돼요. 승인 떨어지자마자. 그럼 대장이 만들어졌나요? 먼저? 그럼 대장 한 통을 떼가지고서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하는 게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순서는 선대장, 그 등기순입니다. 등기 대상인 권리 나오는데, 등기 대상인 권리의 경우는 요것도 나중에 다 따져야 돼요. 권리는 일단 물권이 등기하는 경우도 있고 채권 등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 물권은 안 배웠으니까 종합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물권의 경우는 이제 나중에 민법 공부하시게 되면 크게 둘로 나눠요. 본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또 하나가 점유권 둘로 세분하게 됩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점유권은 현재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 인정되는 거예요. 본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예요. 뭐라고요? 점유할 수 있으면 본권이라고 부르고, 점유를 하고 있으면 요거는 점유권 있다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에 점유권 있나요? 있죠? 그럼 점유권 손에만 쥐고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제가 자, 이 볼펜을 제가 훔쳤어요. 줘봐요 빨리. 한번 해보겠다는 거 지금? 자, 볼펜 제가 훔친 경우에 제가 도둑니은이죠? 놈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기분 나쁘니까. 자, 도둑니은 있을 경우 저는 점유권은 있나요? 쥐고 점유권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이건 없잖아. 이게 점유권과 점유할 권리 차이점이라는 것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집을 저에게 전세 주게 되면 여러분이 소유권이 있죠. 그럼 여러분 집은 여러분 점유할 수 있지만 그 집을 제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점유할 권리는 여러분에게 있고 저는 점유권이 제게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점유할 수 있으면 뭐라고 부르고 본권이라고 부르고,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다고 부르는 것이 차이점인데, 본권의 경우는 일단 나눠서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제한 물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소유권은 좋은 권리, 나쁜 권리? 좋은 권리예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 고릅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집,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어요? 세 주고 수익 올릴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여기 다 가능한 것이 완전한 권리 소유권이라고 부르고, 쓰지 마세요. 다 저절로 알게 되니까 쓸 필요 없어요.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기능, 사용, 수익 기능 중에서 어떤 하나를 못하기 때문에 제한당한다. 이걸 제한물권이라고 말 쓰는 거예요. 그럼 사용, 수익, 처분 중에서 사용하고 수익만 하는 거, 사용, 수익하는 것을 용익 물권이라고 불러요. 용익은 뭐의 줄임말? 사용, 수익만 하는 거. 그럼 사용, 수익하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됩니다. 그럼 내가 여러분이 저희 전세 들어온 경우에 전세권이 있으시네요. 그럼 제 집에 대해 사용하고 수익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 집 팔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뭐만 제한당한다? 처분권을 제한당하고 있죠? 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 수익만 가능한 것을 용익 물권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 다음에 처분 가치를 담보할 때가 담보 물권인데 말 그대로 돈 빌려주고 담보 잡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질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저당권이라는 권리 있게 됩니다. 요 세 가지가 담보 물권이에요. 그 물권 종류가 총 8개가 주어지는데,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점유권까지가 물권 종류 8가지입니다. 몇 가지예요? 8가지. 이걸 다 털어 뭐라고 부르더라? 본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물권의 종류는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 하나, 점유권까지 8가지를 물권의 종류라고 보는 겁니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로만 정하게 되어 있고, 임의로 창설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임의로 물권을 우리끼리 합의해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이 안에 물권이 8가지 안에 채권이 있어요. 임차권 있어요? 없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오케이? 나눠지는 겁니다. 환매권이 있다 없다? 없죠. 우리 나눠지는 것이 차이점인데, 등기할 권리의 경우는 소유권 당연히 등기할 수 있더라요. 등기할 권리고, 지상권을 등기할 수 있게 됩니다. 지상권이라는 건 모르면 하느냐? 아직 안 배웠을 텐데, 남의 땅에서 지료, 땅 빌려주는 세 주고서 건물 짓고 사는 사람들. 제 땅인데 여러분이 집 짓고 살아요. 그럼 옛날에 관습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수학기 때 겨울을 이렇게 지료받고 땅 빌려주는 거. 여기 남의 땅에 집 짓고 사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 지상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등기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지역권은 여러분 땅이 눈먼 땅 맹지예요. 뭐라고요? 맹지. 맹지란 말 알아요? 길이 없는 땅. 그럼 건물을 지으려면 도로에 접해야 돼, 2m 이상을. 근데 제 땅을 지나가야지만 집을 짓더라. 예를 들어 요만큼에 대해서 도로가 있고 여러분 땅이 A 땅, B 땅이 있을 때 여러분이 B예요. 눈 멀었죠? 도로에 접한 눈이 없잖아. 이런 땅을 뭐라고 불러요? 맹지라고 불러요. 맹지. 맹지가 있을 경우에 건축허가가 안 떨어지니까 저에게 와서 하던 말이 있겠네요. 더도 들도 말고 길 좀 내달래요. 2m만. 건물 짓게. 그러면 지금 관습적으로 토지 사용 승낙서 요구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법에서는 그게 아니라 요만큼 땅 빌려주게 되면 뭘 설정한다? 여기 바로 지역권이에요. 길 빌려 쓰는 거 이해 갔어요? 요걸 나중에 통행지역권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논일 경우는 이게 하천이에요. 하천인데 이 돈은 물 바로 대면 되죠.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 논은 물을 일로 끌고 올 수 없잖아. 그럼 이 논에 요만큼만 조금 내줘. 또랑을. 그러면 길 내줄 수 있잖아요. 물길. 요거는 이제 인수지역권, 물 끌어온다. 그래서 그래 남의 땅을 이용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지역권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 지급하고서 남의 땅, 토지화금을 이용할 때가 전세권 등기할 수 있고요. 유치권은 등기할 수가 없다요. 유치권은 항상 점유를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점유권을 상실하면 유치권도 상실하게 되는데, 유치권을 점유권 등기하게 되면 등기소 불나요. 결혼하셨나요? 결혼 안 하신 분, 여자분들 중에. 아니, 여자분들 중에 남자 말고. 결혼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제일 젊은 사람부터 해. 시어머니 집에 오면 좋아요, 나빠요? 솔직히 나쁘죠? 자, 그러면 점유권 등기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집에 혼자 쉬고 계신데 갑자기 띵똥해서 가만히 보니까 어서만이 본 아줌마가 왔어. 누구예요? 시어머니.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안 반갑죠? 인사가 틀려. 친정엄마 오시면 뭐라 그래요? 엄마 추워, 빨리 들어와. 이게 인사고, 시어머니 오시면 아이고 날도 추운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 그래서 인사가 바뀌는데, 그러면 점유권 등기한다 그러면은 시어머니 오시기 전까지 이 집 누가 점유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점유하고 있다가 시어머니 오시면 또 장 보러 갔다 와야겠네. 반찬 좀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소고기 한 건 사러 정례장 가는 순간에 집 점유권이 누구로 바뀌어요? 시어머니로 바뀌죠? 그럼 점유권 등기하라 그러면 고기 한 건 사러 갈 때 어디 갔다 와야 돼? 등기소 갔다 와야 돼요. 이해 갔어요? 네, 현실적인 권리는 등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 유치권 등기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권하고 저당권의 차이점이에요. 아까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경우에 채권자 생각은 돈을 갚는다, 안 갚는다? 안 갚고 떼먹는다고 생각하고 빌려준다 그랬습니다. 그럼 뭘 요청할까? 담보 요청을 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빌리는데 앞에 계신 사장님이 저에게 담보를 제공하시는데 부동산이 없으니까 시계와 반지를 제공했어요. 동산, 동산이죠? 반대로 이쪽 분은 아파트를 담보 제공했습니다. 그럼 부동산 제공했네요. 동산 담보 잡는 게 질권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전당포. 아세요, 전당포? 요즘 전당포가 거의 있어요, 없어요, 많이? 몇 개 없죠? 근데 요즘에 전당포가 돈 많이 버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 명품 전당포. 돈 많이 벌더라고요. 무조건 잡을 때 새 거, 하나도 안 뜯은 새 거일 경우에는 그 판매가의 반을 잡는데요. 반을 잡아서 1,000만 원짜리 빼기면 얼마에 잡는다? 500에 잡는데요. 잡아서 팔아먹을 때는 시가의 80%에 판다 그러더라고. 안 찾아가니까. 기간 지나도. 근데 포기각서 받은 다음에 나중에 그건 법적으로 무효인데 지가 나중에 합의를 봐요. 다 끝난 다음에 못 팔면은 거기에 대해서 돈 빌려주고 그만 이자 따지게 되면 결국은 그 나중에 안 찾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지어는 저 외제차 벤츠나 아우디나 BM 사고 싶으시면 저기 정성 가라 그러더라고요. 1,000만 원만 주면 원하는 차 얼마든지 준대요. 네, 근데 등록이 안 되는 대포차래요. 자, 그러니까 1,000만 원만 주면은 노름 때문에 맡기고 간 차 수두룩 카드, 그러니까 딱 1,000만 원만 주고 원하는 차 10분에 딱 갖다 놓은대요. 그러니까 예? 카지노. 예, 카지노. 궁금하세요? 예, 어쨌든 그게 차이점인데, 그 동산 맡기면 뭐다? 질권, 전당포고, 부동산 맡기면 저당권인데, 동산은 등기할 수 없으니까 등기 못하는 것이고, 질권만 등기하는 겁니다. 여기 저당권만 등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가 있어요. 원칙은 질권 등기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단 질권 중에서 권리 질권이라는 질권이 있게 됩니다. 뭐라고요? 권리 질권 등기할 수가 있다요. 이게 좀 어려운데 아직은. 자, 이 설명을 아직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소유권자 입장에서 돈이 필요하게 되면 자기 아파트 소유권을 담보 잡히고 돈 빌려올 수가 있어요. 오케이? 저당권에. 또 지상권자 입장에서 돈이 필요하면 저당권을 맡기 돈 빌려올 수가 있어요. 지역권 요거 길 쓰는 거니까 돈 빌릴 건 아니고 전세금을 담보 잡혀 돈 빌려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당권 설정할 권리는 세 가지 권리밖에 없어요. 저당권은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만. 몇 가지만? 세 가지만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 빌려올 수 있다는 것이 예외 규정이에요. 그럼 반대로 그럼 저당권자가 자기 저당권을 담보 잡히고 저당권을 또 설정할 수, 이건 안 돼요. 저당권 설정할 권리 몇 가지 권리밖에 없더라? 세 가지. 빨리 외치세요.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자만. 요 세 명만이 저당권에 담보 잡히고 돈 빌려올 수가 있어요. 이해 갔어요? 하지만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자기 저당권을 또 담보 잡히고 저당권을 또 설정할 수는 없다요. 그러다 보니까 저당권자가 뭐라 그럴까? 오씨 왜 나만 안 돼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넌 안 되겠다. 너는 돈 빌리면은 저당권 설정할 수 없으니까 질권을 맡겨라 해요. 그럼 질권은 뭘 잡는 게 원칙이에요? 부동산, 동산을 잡는 게 원칙이지만 반대로 저당권을 잡은 경우에 이거를 권리를 잡았다. 권리 질권이라 말씀 겁니다. 권리 질권만 등기할 수 있어서 이게 물권 등기하는 6가지예요.
등기하는 권리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동산 질권이 아니라 권리 질권까지만 등기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여기까지 민법상 개념이고 하나 추가시킬 것이 플러스 채권, 담보권이라는 권리가 추가가 됩니다. 요게 올해부터 채권 담보권은 특별법을 통해서 동산, 즉 채권을 맡기는 경우가 대상인데, 자, 그럼 질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당포라고 그랬었죠? 쉽게 얘기해서 전당포 주인이 저당권 잡고 돈 빌려줄까요? 안 될 테니까 저당권 채권을 담보 잡히고 빌려올 때가 채권 담보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보시면 돼요, 그냥. 같이 요걸 하나 추가시켜서 만들어 놨고요. 요게 물건입니다. 여기까지가. 채권의 경우는 임차권하고 또 하나가 환매권 등기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목적은 달라요. 임차권, 환매권 등기하는 이유는 물건하고 차이점이, 물건 등기하는 이유는 물건은 성립할 목적이에요. 어떤 목적? 성립할 목적이고, 채권은 대항할 목적입니다. 다음 주에 대항력 되게 많이 떠들어요. 대항력이란 말이 껴나오게 되면 빨리 떠오를 말, 뭐하고 뭐? 임차권하고 환매권만 떠오르면 됩니다. 그럼 지금 등기하는 권리 총 몇 가지가 있어요? 9가지. 첫 번째가 뭐가 있고?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고, 권리질권이 있고, 채권 담보권이 있고, 임차권이 있고, 환매권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9가지 권리를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됩니다. 이게 2014년도에 신설된 권리예요. 우리 민법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건 간단히 참고하시되, 여러분 책에는 이게 빠져 있죠. 밑에 보니까 물권은 크게 나눠서 본권이 있고 점유권이 있더라. 책에 도표상에서 찾으셨나요? 본권은 다시 소유권이 있고 제한물권이 있는데, 제한물권은 용익물권이랑 담보물권을 구별하더라. 이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등기할 수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할 수 있고, 질권 원칙은 등기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어떤 권리만? 권리 질권만 등기할 수가 있으며, 유치권 등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할 권리에서 밑에 따라 나와 있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하나 더 쓸 게 있죠. 플러스 여기 빠져 있잖아요. 채권, 담보권 하나 빠져, 요거 하나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채권으로는 임차권과 환매권이 있더라. 하지만 오른쪽에 점유권, 질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이런 건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특수지역권 아직 안 배웠으니까. 질권을 담보를 채권 담보라. 저당권은 1억 빌려줬잖아요. 은행에서. 또 저당권 설정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억을 담보 잡히고 돈 또 빌려오는 거예요. 그 채권 1억을 빌려주고서 돈 담보 잡히고 돈 빌려오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말인지 안 갔어요? 자, 여러분이 1억을 빌려주셨어요. 그럼 채권이 얼마 있어요? 1억이죠? 그 채권을 담보 잡히고 돈 빌려오는 거예요. 다른 자에게. 그게 채권 담보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은 같은 권리로 보시면 돼요. 권리질권이나 채권 담보권. 근데 권리질권 민법이 인정한 권리고, 채권 담보권은 특별법이 인정한 권리다 보니까 따로따로 나눠진 것 뿐인 거지, 같은 개념 보시면 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당권자가 저당권도 설정할 수는 없어서 나오게 된 것이 채권 담보권하고 권리질권이 나왔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뒤에 가면 따로 배울 테니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오른쪽에 이제 박스 하나만 넣어본 다음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일부나 전부나 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소유권 보전 이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른쪽 용익물권하고 임차권, 저당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부분에 두 칸만. 자, 이제 부동산 일부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가려면 여기부터 보셔야 됩니다. 칠판에서 요거 싹 지워버리고 요 하나만 보고서 수업 마칠게요. 자, 하나의 필지나 한동 건물을 등기하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 일부, 한동 건물 일부, 즉 하나의 필지 중 일부는 한동 건물 일부다. 그럼 예를 들어 한 필지가 100평일 경우에 100평 토지 중에서 50평에 대해서, 그럼 전부의 일부예요. 일부죠? 우리 강의실이 100제곱미터의 면적이 있는데 이 중에 50제곱미터. 그럼 전부가 아니라 일부네요. 그럼 토지 일부나 1필지 건물 일부. 일부를 등기할 수 있느냐요. 1필지 일부는 등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원칙은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등기하는 단위가 토지의 1필지 단위. 한동 건물 단위로 등기한다고 설명드렸으니까 1필지 1분 등기할 수가 없다, 이 원칙은. 원칙은 등기 안 받아줍니다. 1분 등기 못하게 돼 있어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분할하면 되잖아요. 분할하면 전부일까 일부일까? 전부가 돼버리니까 일부 등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강의실이 1000평인데 1000평을 여러분에게 사시라고 제가 청약을 했어요. 근데 1000평이 너무 크니까 1000평이 너무 커서 안 되니까 반만 팔으시래요. 500평만 팔으시래요. 그럼 1000평 중 500평만 팔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분할을 해야 되죠? 분할을 해서 500평 500 나눠지게 되면 요거 팔 수 있겠네요. 요걸 팔아먹은 경우에 전부이다 일부이다. 다시 이게 우리 사이에 전부 일부 하나 둘 셋 전부죠. 일부가 아니라. 왜? 분할을 하면은 필지가 2개가 됐으니까. 이해 갔어요? 분할하기 전까지는 하나의 필지였지만 분할을 해버리게 되면 필지가 2개가 돼버리니까 전부로 바뀌는 거지 일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1필지 1번 등기할 수가 일본 등기할 수 없다가 원칙이에요. 오케이?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보니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1필지 1부 등기할 수 있는 것은 1필지 1부는 한동 건물 일부, 즉 부동산 일부란 말이 나오게 되면 뭘로 이해하시면 쉬워지느냐? 아파트 방 한 칸. 아파트가 33평일 경우 방이 3개가 있고 욕실이 2개가 있고 거실이 있죠? 오케이? 그럼 그 중에 작은 방 한 칸을 가지고 어떤 거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작은 방 한 칸을 잠만 자는 자에게 세 줄 수 있어요? 세 줄 수 있죠? 방 한 칸에 대해서 사용 수익하라고 용익 물권하고 임차권 등기할 수는 있더라요. 세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거는 가능한 반면에 반대로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가 없답니다. 그럼 내가 돈이 필요하게 되면 은행과 담보대출 받을 때 내 집이 3억짜리래요. 그럼 1억 대출 받을 당시 돈 1000만 원 받을 당시에 그 집을 다 잡지 방 한 칸만 잡는 건 아니니까. 오케이? 저당권은 성질이 저당물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전부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데 일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방 한 칸을 세줄 수 있어요? 예, 담보 제공할 수는 없단데. 자,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요렇게 설명드리면 모르니까 자, 요거만 가능해요. 뭐만 가능하다고요? 용익 물권 임차권만 가능해요. 일부는. 그럼 여기서 나올 말이 그럼 1필지 일부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왜 안 될까? 요거만 가능하니까. 그럼 1필지 일부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을까? 1필지 일부에 압류? 그러지 마시고 요거만 가능하니까 압류 안 되는 거예요. 1필지 일부에 가압류할 수 없다. 1필지 일부에 처분금지가 처분할 수 없다. 1필지 일부에 가등기할 수 아무것도 안 된다요. 뭐만 할 수 있더라? 사용 수익만 가능하도록 잡아놓으셔야 돼요. 오케이? 요거만 가능해요. 이렇게 잡아놔야지 한 달 내내 써먹어 이거를. 앞으로. 계속 나오는 말 1필지 일부에 압류할 수 있나요? 안 되죠? 1필지 일부에 지상권 설정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1필지 일부에 전세권 등기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1필지 일부에 임차권 등기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용익물권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니까. 오케이? 요 세 가지하고 요게 용익물권이니까 요거랑 임차권만 가능하다요. 요거 외에는 일부에 안 돼요. 오케이? 요거 잡았나요 이제? 방 한 칸 세줄 수 있어요? 담보 제공할 수 없죠? 근데 반대로 공유지분. 공유지분은 정반대예요. 그럼 얘는 안 되고 얘는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밑에 부동산 일부란 말 나와 있고 공유지분 나와 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 1번은 용익물권 임차권은 가능하되 저당권은 허용하지 않는다. 각이 펼쳐져 있나요? 하지만 공유지분은 용익물권은 안 되지만 저당권은 반대 입장이죠? 분명히 헷갈려 이거. 분명히 헷갈리니까
잘 따라오실 거. 나중에 한 10번은 들어요. 방 한 칸 세줄 수 있어요? 방 한 칸 세줄 수는 있지만 담보 제공할 수는 없다. 잡아놓으시고 공유 집어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둘 다 외우시면 헷갈리니까 이거를 잡는 거예요. 방 한 칸 세줄 수는 있지만 담보 제공할 수 없다. 잡았으면 공유 집어는 정반대니까 공유 집어는 용의 물건 등기할 수는 없더라도 지분은 얼마든지 처분의 자유로워서 저당권 등기할 수도 있고 지분을 압류할 수도 있고 공유 지분 가압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이걸 다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잡으면 둘 다 외우고 둘 다 따로따로 외운 다음에 머리 한번 흔들게 되면 다 섞여버리니까 하나만 정확히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방 한 칸 세줄 수는 전 알아요. 자, 방 한 칸 세줄 수는 있어. 담보 제공할 수는 없다. 잡은 상태 공유 지분은 정 반대로 기 잡아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 번 써먹으니까 여기까지가 오늘 진도입니다. 3절의 등기의 종류부터는 다음 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등기법은 좀 어려워요. 이제 지금 슬슬 맛보고 있는데 지금 등기법 들어오니까 뭐 어떤 말이 자꾸 나와요. 민법이란 말이 자꾸 튀어나오죠. 등기법은 순서가 민법 후 등기예요. 민법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등기법은 저만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등기법은 한 6개월 수업을 들어야지 귀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민법 공부되기 전까지는 저만 즐겁죠. 여러분 하나도 이해가 안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처음에 편안하게 들으시길 바래요. 나름대로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저만 쉬운 건 아니죠. 네, 어쨌든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